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급여 명세표를 저한테 까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좀 이게 그만둬야 될까 생각을 좀 하기는 하다가도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뭐 지게차 운전을 하시는 아니면 입사를 하려고 했던 분들은 좀 공감을 하실 수 있는데 갓 지게차 면허증이나 이걸 자격증을 따면은 이력서를 넣으려고 보면은 갈 데가 없어요. 다 경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일단 사업하는 정씨라는 유튜브 채널을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하는 일은 간편식을 만드는 식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을 벌고자 쿠팡에서 이제 지게차를 타는 업무를 병행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영상에 보면 네. 쿠팡 지게차 하셨다가 퇴사했었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셨는데 다시 네. 시작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상 딱 한 가지 때문에 이건 아니야 이런 건 아니고 몇 가지가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 사람이 돈 벌려고 일을 한 건데, 제가 그때 갔을 때 어떤 사수 인수인계는 아닌데 그냥 뭐 이것저것 첫날에 일 알려주시면서 어쩌다가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급여 명세표를 저한테 까시더라고요.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는데 제가 보고 이게 뭐야까지 했는데 근데 이게 내가 예상했던 거랑은 좀 다른데 싶은 수준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근무 시간이 밤 12시부터 아침 9시까지였어요. 근데 제가 그 이전까지는 야간 근무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하면은 가끔씩 뭐 당직으로 밤새는 거, 12시부터 9시까지 완전 밤을 새는 게 조금 제 생활 패턴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좀 이게 그만둬야 될까 생각을 좀 하기는 하다가도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잖아요. 입사한 지 지금 며칠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좀 더 내한테 맞는 거를 좀 더 빨리 찾고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만두게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약간 완전 새벽보다는 약간 저녁 오후 약간 요때 근무하는 시간대가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또 쿠팡을 알아보게 돼서 그렇게 다시 입사를 성공했다고 표현하기 좀 뭐한데 원하는 곳에 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네. 그럼 이제 그렇습니다. 지게차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세요? 예전에 저희 누나랑 어쩌다가 식당을 같이 운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서울에서 식당을 하게 됐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건물상에 좀 분쟁이 생겨가지고 건물주하고, 그래서 조금 안 좋게 더 이상 식당 운영을 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이 상황에 조금 누나랑 그때 마음을 먹은 게 다음에서 또 식당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식품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어가지고 이제 식품 사업을 준비하게 됐는데, 나가게 되는 과정에서 조금 안 좋게 나가다 보니까 이제 소송하고 법적 분쟁이 좀 일어나다 보니까 모든 돈이 거기 다 묶여버린 거예요. 그냥 당장 일단 생활비도 벌어야 되는 상황이고, 뭐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뭐 또 대출 받거나 빚내서 하기도 싫었고 할 상황도 안 되고, 그래서 일단 돈은 벌어야 되니까 그때 마침 우리 아마 다 광고 들어올 거예요. 문자로 쿠팡 뭐 들어오잖아요. 그걸 보고 그냥 일용직이라도 가보자 해가지고 그 웰컴데이라고 하죠. 하루 나가서 체험해보는, 거기서 나가서 일단은 일용직이라도 가서 거기서 몇 번 나가면서 이제 쿠팡을 먼저 접하게 됐죠. 근데 그래서 쿠팡에서 저녁 때는 이런 일 하고, 아니면 내 쉬는 날에서 쿠팡에서 일하고 내 사업 일은 주간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야간 위주 일을 애초에 찾아봤던 거고, 그래서 웰컴데이로 가서 딱 봤는데 거기서 보니까 딱 지게차를 타는 걸 제가 딱 본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누가 말은 안 해줬는데 딱 봐도 왠지 저 지게차를 타면은 지금 나보다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그리고 왠지 내가 하는 것보다 저거 좀 더 편할 것 같고, 딱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거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게차 자격증을 따서 지게차를 타겠다라는 그 생각을 했고, 근데 뭐 지게차 운전을 하시는 아니면 입사를 하려고 했던 분들은 좀 공감을 하실 수 있는데, 갓 지게차 면허증이나 이걸 자격증을 따면은 이력서를 넣으려고 보면은 갈 데가 없어요. 다 경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신입임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 어쨌든 그래 테스트는 한번 보러 와라 라고 하는 게 쿠팡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그리고 뭐 나중에 딴 데 가게 되더라도 일단 쿠팡에서 경력이라도 쌓아서 그 다음에 가자, 이래서 이제 쿠팡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도 쿠팡 들어가려면 아까 네. 뭐 테스트 보셨다 그랬잖아요. 네네. 네, 쿠팡에 입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테스트도 보고 필요한 자격증 같은 것도 있으시죠? 네. 쿠팡 자체가 입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어쨌든 지게차 사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게차 사원이기 때문에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돼요. 제가 뭐 알고 있기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게차 운전 기능사라고 하는 이제 국가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은 학원에서 지게차 운전을 하기 위한 교육을 이제 수료증, 이제 자격증이 아니라 수료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따려면은
보통 뭐 어떤 국비 지원 수업이든 아니면 학원에 그냥 그 수강료를 내고 수업을 듣든 보통 한 달에서 뭐 2달 정도 과정으로 교육을 받고 시험을 쳐가지고 필기 실기 자격증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하면 자격증을 따는 거고, 교육 수료증은 아마 교육을 한 열 몇 시간 정도 해가지고 이틀 정도 교육을 받고 그때 뭐 이론 교육이랑 이제 실습까지 해가지고 수료증을 받으면 운전을 할 수 있는 이제 면허증을 관공서 구청, 시청 아니고 자동차 뭐 등록사업소 이런 데 발급받을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운전 기능사를 따는 거는 이제 3톤 이상급의 큰 지게차 운전까지 가능하고 모든 종류의 지게차를 다 운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게차 교육 수료증 가지고 면허증을 발급받으면 3톤 미만, 3톤이 넘는 큰 지게차는 운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쿠팡이 목표다 라고 하면은, 쿠팡에는 제가 듣기로는 모든 쿠팡이 1톤이나 1.5톤급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톤 미만으로 교육으로 해도 충분하고, 대신에 근데 뭐 지게차 가지고 혹시나 여기를 그만두고 나중에 뭐 이직을 할 수도 있다라던가, 뭐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다른 자격증까지 계속 취득해가지고 중장비 관련, 건설업 관련해가지고 취직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사실상 3톤 이상급으로 자격증 취득하는 게 맞다고 보고, 구청에 가면은 건설기계 조종 면허증이라는 거를 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면허증이 있어야, 그 면허증이 곧 운전면허증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걸 발급받으면 이제 자격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뭐 그냥 흔하게 보는 그 구직 사이트라고 하죠. 그거 많잖아요, 그거 보면은 거기서 쿠팡 지게차만 딱 검색해도 막 엄청 나올 거예요. 캠프에도 근무를 해봤고 물류센터에서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만 두 개가 조금 확실하게 차이가 나요. 제가 그때 입사했을 당시에는 캠프의 공고를 보면은 뭐 쿠팡 지게차 뭐 전국 대규모 모집 뭐 이런 식으로 공고가 떠요. 그리고 그 모집하는 주체가 좀 다른 게 어떤 회사에서 모집하는지 왜 그 회사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보면은. 그래서 회사 이름이 뭐 쿠팡 주식회사, 아니 뭐 주식회사 쿠팡인가? 뭐 쿠팡 주식회사라고 돼 있으면은 쿠팡 캠프예요, 그거는. 근데 센터에서 모집하는 데는 쿠팡 뭐 땡땡 센터 무슨 모집, 무슨 센터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캠프에서 모집하는 거는 본사 채용팀에 모집을 하는 거예요. 따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캠프에서 모집 그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되면은 본사 채용팀에서 연락을 저한테 오는 거죠. 이력서를 넣으면 그 연락을 받고 내가 채용팀과 이제 테스트 날짜를 조율을 하는 거예요. 전화로 조율을 해가지고 언제 되고, 그리고 테스트 장이 따로 있어요. 테스트만 하기 위한 뭐 장이 있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제가 그 테스트 보러 가봤는데 거기 보니까 대형 막 큰 트럭 있잖아요, 엄청난 트럭. 그것도 거기서 테스트를 같이 보시더라고요. 거기서 지게차 테스트를 보고, 그래서 거기서 시험을 보고 나면은 이제 뭐 합격 불합격이 이제 며칠 내로 따로 통보를 해주진 않더라고요. 또 채용팀에서 연락이 와요. 합격했는데 이제 발령지를 이제 내주는 거예요. 근데 발령지를 내준다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제 우리 집 주소를 검색해가지고 가까운 캠프가 어디다 이 중에서 골라라 하고, 언제까지 이제 뭐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니까 그 사이에 건강검진이라던가 뭐 필요 서류 안내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상 전화를 받으면 합격한 거죠. 그래도 한 2주 내외로는 조율이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모집을 해요. 모집 공고 보시면은 뭐 쿠팡 땡땡 센터, 예를 들면 뭐 인천 몇 센터, 부천 센터, 뭐 동탄 이런 식으로 그 센터에서 그쪽 뭐 HR팀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채용팀에서 모집을 하는 거예요, 인사팀에서. 거기도 이력서를 넣으면은 뭐 채용 담당자가 확인을 해가지고 뭐 모든 사람한테 다 뭐 연락 주는 건 아니겠지만 테스트 일정을 잡고 언제 뭐 웰컴데이를 오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냥 테스트를 보러 오라던가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요. 테스트를 보는 데 있어서 센터의 경우에는 실제로 웰컴데이라고 해가지고 하루 일당을 받고 하루 체험하는 건데, 지게차임에도 웰컴데이를 진행하는 곳이 있었고 하루 종일. 근데 지게차 운전하고 이런 건 아닌데 대부분을 거기서 웰컴데이 하는 데는 안전교육을 받고 뭐 밥 먹고 어떤 일 하는지 돌아다니면서 그냥 거의 뭐 관람하듯이, 현장 체험하듯이 그냥 그렇게 하고 뭐 질문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가졌었고, 그게 아닌 좀 대부분의 센터에서는 몇 시에까지 와가지고 테스트만 한두 시간 정도 보고 막 이렇게 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여기저기서 많이 좀 질문을 받았던 게, 내가 불합격할 수도 있으니까 지원을 여기 말고 다른 군데도 할 수 있느냐, 여러 군데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상 입사하기 전이면 10군데 100군데 다 지원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입사하기 전날까지 어쨌든 지정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내가 입사한 날을 뭐 다음 달에 하겠습니다 까지는 곤란하고 2주 안에 입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주를 만약에 넘어서 입사를 하겠다 하면은,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제
다음 모집 때 지원해 주시라. 근데 그때 자리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기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하면은 한 두세 개 정도까지는 뭐 일정 잡고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이 본인 스케줄 잘 조율해가지고 뭐 동시에 조율해가지고 테스트 보는 건 가능하고, 대신에 입사해가지고 첫 출근 해버렸다 그러면 입사하고 퇴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쿠팡이 입사하고 퇴사하면 한 달 동안 지원을 다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입사를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입사하고 나서 주로 어떤 일 하나요? 캠프랑 센터랑 조금 달랐는데, 캠프의 경우에는 한 5일 정도 입사자 교육을 받아요. 그냥 대부분이 그냥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영상으로 시청하는 거예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 있는 그런 교육을 한 5일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 투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캠프에서는 주로 지게차 사원으로 입사를 하더라도 대부분의 캠프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카운터라고 해가지고 좌식 지게차라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흔히 지게차 하면은 떠오르는 딱 그 앉아서 타는 그 지게차를 타거나, 아니면 이제 자키라고 해가지고 손으로 끌고 다니는 지게차, 요거 지게차도 아니죠. 그거는 그냥 그거를 주로 대부분이 사용을 하고, 캠프의 경우에는 지게차 업무보다는 따로 흔히 속된 말로 그냥 거기서 뭐 상하차를 하더라도 손으로 끌고 자키로 이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물품 온 거 뭐 좀 분류하고, 뭐 랩핑이라고 많이 하죠. 막 랩 감고 막 이렇게 뭐 차에 실이 안 무너지게 하는 이런 일 대부분 했었고, 그다음에 센터의 경우에는 하루 안전교육을 받고요. 입사하자마자 바로 PIT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쿠팡 자체에서 하는 집체 교육이 있어요. 지게차 사원들만 하는 집체 교육이 있어요. 다른 지역에 그 교육만 전문적으로 하는 센터가 또 따로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용인의 양지 센터인가? 거기 가서 받아왔는데, 사실상 그거는 대중교통으로 가려면 굉장히 좀 힘들고, 자차가 있어도 어쨌든 내 근무 시간에 맞춰가지고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거 하는 그 교육이었는데, 그렇게 이틀 하고 거기서 테스트를 하면은 우리 쿠팡에서만 쓰는 딱 자격 뭐 면허증 같은 거 라이센스를 하나 증을 줘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업무가 투입이 되는 거예요. 센터의 경우가 업무가 좀 더 다양하고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하는데, 캠프도 그렇고 센터도 그렇고 쿠팡이 내가 입사를 했을 때 뭐 어떤 누구한테 사수에게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일을 배우고 이런 개념은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쿠팡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쉬운 일이 있고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좀 더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일단 쉬운 일부터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하고 어깨너머로 조금씩 배워가면서 일을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캠프하고 센터를 나누는 기준이 있나요?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딱 말씀드리면, 이게 쿠팡이라고 하면은 다 그냥 쿠팡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되게 쉽게 딱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삼성 하면은 삼성전자 있고 삼성생명 있고 다른 회사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쿠팡 캠프는 주식회사 쿠팡이고, 쿠팡 센터는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라는 그냥 다른 회사인 거예요. 이러면 쿠팡의 자회사죠. 좀 차이를 말씀드리면은 소속 자체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달라요, 아예. 그래서 결국은 쿠팡이라는 이 큰 테두리 안에 다 있는 건 맞는데, 쿠팡 캠프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주문하면은 기사님들이 집 앞까지 배송을 해주시는데, 그 배송을 하는 게 쿠팡 캠프고요. 그리고 센터는 물류창고예요. 그래서 주문하면은 뭐 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하겠죠. 납품을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문하면은 그거를 캠프로 보내주는 것까지를 하는 게 센터인 거예요. 그래서 엄연히 말하면 우리가 쿠팡 간다 하지만은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송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좀 소속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하는 내용이라던가, 우리가 흔히 쿠팡에 뭐 일용직 알바로 간다라고 하면은 100%는 아니지만은 저는 80% 이상이 쿠팡 물류센터로 가는 경우고, 쿠팡 캠프는 보통이 배송기사 하는 분들. 그래서 안에 좀 내용도 안에 좀 복지라고 해야 되나? 처우도 좀 많이 다른 게, 캠프에는 일단은 거기 회사 자체가 약간 거점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물론 일반적인 회사보다 좀 크지만, 왜냐하면 차량이 다 돌고 해야 되니까 크긴 큰데, 사무실 자체가 엄청나게 크거나 하진 않아요. 그리고 직원들도 상주에서 일하는 직원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기사님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만 있으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쪽에 뭐 구내식당이라던가 뭐 이런 게 없어요. 셔틀버스도 없어요. 알아서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센터의 경우에는 애초에 물류창고니까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잖아요. 대부분이 식당도 있고 식사도 제공이 되고 셔틀버스 당연히 있고, 이거는 근무지마다 다르겠지만, 캠프에는 화장실을 갔는데도 그냥 우리 일반 좀 안 좋은 공용 화장실 있죠. 공용 화장실 그런 느낌이었고,
어디 일반 공장에 있는 그런 화장실이었고, 센터는 갔는데 처음에 깜짝 놀란 게 여름이었는데 화장실인데 안에 에어컨이 좀 나오고 있고 클래식 음악이 나와요. 근데 캠프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배송이 주기 때문에 배송에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항상 어떤 캠프는 지게차로 상하차를 실제로 카운터로 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는데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들었고, 대체로 자키를 많이 타고 그 캠프에서 일하는 지게차 사원을 쿠지게라고 불러요. 센터에서는 쿠지게가 아니라 지게차 사원. 쿠지게는 엄밀히 말하면 캠프에서만 쓰는 그 용어고, 몇 캠프에 뭐 지게차를 탑니까 안 탑니까 라고 하면은 사실 입사하기 전에는 그거를 좀 알기가 어렵지 않나, 이미 그쪽에 아는 사람이 있거나 하는 게 아니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